중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평형을 왜 안 하고 있냐면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리에서 보통 이제 정력학보다는 동력학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굳이 평형 문제 낼 바에는 그냥 토크 문제 내는 거예요. 토크가 0일 때가 평형이기 때문에 굳이 평형 문제를 낼까? 저라면 안 냅니다. 뭐 고등학교 때만 막 그 변별력 주려고 막 이런 문제 많은데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풀어보고 싶어도 이 앞쪽 문제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거 나오겠어요? 나오겠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최대원지 마찰력 나오겠어요? 1학기 보면 안 나옵니다. 1학기가 아니라 중간고사 보면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100%안 나와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좀 중요하게 나오는 이런 스타일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되게 심플하게 평형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나오면 나중에 이제 풀어보고요. 일단 다 버리는 게 좋습니다. 평형 문제는. 중력 문제도 이렇게 중력 직접 구하는 식 안 나올 것 같아요. 힘을 그냥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시간 나오면은 예제 4 정도 한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얘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제 5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제 5 상당히 중요하고, 2번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중간고사 범위죠. 안 나옵니다. 아니, 안 나와요. 버려주시고, 1번이 중요하죠.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문제에서 나오면은 제가 그때 이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주변을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이때 묻는 게 뭐냐면은 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묻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인공위성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일단 하나만 있다 생각할게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게 쉬우니까 일단 하나만 있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라지 M 정지해 있고 스몰 m은 인공위성이 속도 v로 등속 원운동 할 거예요. 등속 원운동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항상 이제 원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이제 r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때 어떻게 된다? 이 물체의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은 결국 구심력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 안 나온다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어쩔 수 없어요. 구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낼 거 없고, 마찰력 이런 건 당연히 기말고사 때 안 나오겠지만 이 중력 파트에서 구심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포텐셜지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어떻게 잡냐면은 일단 걔를 이 인공위성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뉴턴 이법칙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걔의 작용 알짜임은 어떻게 되나요? 걔의 작용 알짜임은 결국 중력밖에 없고, 이 중력은 접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속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속도의 방향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구심력 역할이죠. 그래서 뉴턴 이법칙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구심방향 힘 뭘까요? 중력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기만 적으면 됩니다. R 제곱분의 뭐다? G 큰 M 작은 M 이렇게. 이게 중력이고요. 이게 뭐랑 같다? 뉴턴 이법칙에 의해서 MA랑 같다. MAR. R 성분에 F는 M을 썼을 뿐이에요. 이때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게 뭐냐면은 구심방향의 가속도는 항상 어떻게 된다? R 제곱분의 R분의 헷갈리네. R분의 V제곱 되죠?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이게 뭐라고요? R분의 V제곱이 구심 가속도죠? 구심 가속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R분의 MV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구심력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인 거예요. 구심력은 힘이 아니고요. 알짜임의 구심 성분이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상 이런 형태로 나타내지니까 뭔가 별명을 구심력이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작용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과 구심력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또 알짜임 구할 때 중력 더하기 구심력 이렇게 구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풀면 어떻게 된다 이거?
중력이 90의 역할을 하니까 속도 바로 나오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없어지고요. mm 없어지니까 루트, 그러니까 제곱을 일단 놓을까요? r분의 g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무관하냐면은 인공위성 질량이랑 무관합니다. 인공위성 질량 스몰 m이랑 무관해요. 단 이게 지구가 질량이 엄청 커야 돼요. 네, 지구 질량이 엄청 커서 지구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뭐 인공위성을 큰 걸 쏘나 작은 걸 쏘나 어떻게 된다? 결국 원궤도를 그린다고 했을 때 궤도의 함수가 돼요, 속도가. 그래서 큰 인공위성이나 작은 인공위성이나 지구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같은 속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좀 재미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인공위성 하나에 뭐 운동에너지 어떻게 된다? 2분의 1 mv제곱 하면 되니까 이 북에다가 이거 넣으면 되겠네요. 어떻게 된다? 는 2r분의 gmm 이 뭐가 된다? 인공위성 하나의 운동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암기가 잘 안 되네, 참고로. 헷갈려요. 왜냐면 역학적 에너지랑 다 뭐 암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풀면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중력 파트에서 중요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부분이. 그래서 통째로 이해하면서 암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쓰고 까먹을 때 되면은 다음날 한 번 쓰고 또 다음날 한 번 더 유도하면은 암기 될 거예요.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암기하라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 뭐였나요? 마이너스 r분의 gmm.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 유도하고 있어도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더하면은 지구 인공위성계의 역학적 에너지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 둘이 더하면은 이게 더 크기가 크죠? 얘도 2분의 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r분의 gmm 이렇게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다시 2 없애주고. 그래서 좀 신기한 게 우연히도 운동 에너지에 마이너스 붙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되네요. 좀 재밌게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뭐였냐면은 개념 설명할 때 맨 마지막 부분 있죠. 거기서 제가 잠시 스킵했잖아요. 문제 나오면은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개념 설명이에요. 그래서 개념 설명 제일 무난한, 제일 스탠다드, 제일 표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인공위성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을 때 뭐의 총 역학적 에너지요? 이 개의 총 역학적 에너지겠죠? 이 개의 총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사실은 물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질량이 세 개 다 동등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이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이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 텀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 개념 설명에 그 식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위성 질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텀이 나머지 두 텀에 비해서 너무 작아. 왜냐면 이게 질량이 크고 얘가 작으면 작은 거 두 개 있으면. 왜냐면 얘도 주질량의 곱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때 그냥 얘 무시합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 위성 질량이 m이 그러니까 이제 달만한 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무시할 수 없는데 달 두 개끼리의 포텐셜 에너지 무시할 수 없어서 그 항도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조건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없죠. 없으면 써줘야지만 것 같기도 한데 좀 애매하네. 네. 그래서 무시를 보통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인공위성이라 나오면 여기 인공이라고 써있으면 무시하시고요. 인공이겠지. 지구잖아, 지구. 지구 주변에 달이 두 개가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구한 게 뭐냐면요, 얘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얘랑 얘의 포텐셜 에너지 구한 거예요.
더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의 포텐셜 에너지랑 얘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1, 1.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해야지. 얘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 U2랑 K2 얘도 해야지. 근데 같겠죠?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답은 뭐겠어요 이거? 이 문제 답은 이제 5번의 답은 위에 거 2 곱하면 돼요. R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라지 M입니다. 이렇게. 이게 답이고, 만약에 이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까지 고려해 주는 게 사실 정확한 답이긴 하죠. 그럼 어떻게 뭐까지 해줘야 된다? 여기에다가 두 개의 포텐셜 에너지까지. 그러면은 저 떨어진 거리 뭐예요? 2R이죠, 2R. 떨어진 거리. 이 두 개 떨어진 거리 2R이잖아, 2R. G 작은 M 제곱인데 어떻게 된다? 이 M이 작은 M에서 굉장히 크면 어떻게 돼요? 이 텀이 훨씬 커요. 이 텀이. 이건 되게 굉장히 작다고요. 이 작은 M 두 개 제곱이고요. 라지 M 있으니까. 보통은 이거 안 써도 이제 될 것 같고,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구라고 확실히 주어졌으니까. 지구 주변에는 뭐 작은 거밖에 없잖아요. 큰 건 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항을 무시를 했습니다. 뭐 써준다고 교수님이 절대 틀렸다고 안 하니까 뭐 찝찝하면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풀이 보면은 쓰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얘로 지금 두 개 인공위성끼리의 포텐셜 에너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작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8-5 풀어주세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풀어드렸는데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 6번 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버려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오고, 예제 6번이 상당히 쉬워진 게 이제 간략한 게 이제 예제 좀 간략화된 건데, 얘는 한번 풀어보죠. 얘는 뭐 스타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니까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라지 M인 두 별이 있을 때 어떻게 회전하냐면은, 공통의 질량 중심이 중앙에 있고 이 공통의 질량 중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겁니다. 이때 각속도 묻는 겁니다. 각속도 오메가. 걔를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은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저는 걔를 이걸로 잡을게요. 그랬을 때 이 걔의 작용하는 힘 뭐예요? 중력이죠. 그래서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 어떻게 된다? 공식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R 제곱분인데 R이 뭐 항상 원의 반지름이 아니에요. 여기 중력 공식에서 R은 뭐예요? 두 입자 사이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D 제곱분의 GMM 이렇게 되네요. 이것은 뉴턴의 이법칙에 의해서 MAR인데 AR이 뭐다? R분의 V제곱이었죠. 우리 중앙고사 범위에 있습니다. 유도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에서 V가 아니라 오메가구라 했으니까 V랑 오메가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V는 R 오메가라는 관계 있죠. R은 뭐예요? 여기서의 R은 그 회전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R은 뭐예요? D가 아니라 2분의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V에다가 R 오메가 넣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된다면은 V에다가 R 오메가 넣으면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다 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대신에 이걸 넣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넣어도 되는데 다시금 또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시작부터 이걸 넣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R은 뭐라고요? 다시 쓰면은 2분의 D라고요. 그래서 2분의 MD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R이 중심축에서 떨어진 거리니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R이 2분의 D였으니까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쓰면은 그리고 라지 M이죠. 다시 라지 M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없어지죠. 없어지고 D 세제곱 되죠. 내려오면 2가 1로 가죠. 답은 어떻게 된다? 루트 D 세제곱분의 2gm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 부분 평형 파트라서 스킵해 주시고요. 안 풀으셔도 돼요. 그리고 8-19 방금 푼 문제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단지 이 중앙에 EM이 있다는 것만 다르고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원운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고, 결국 똑같은 식으로 푸시면 돼요. 똑같은 푸시로 푸면 되는데, 걔를 이걸로 잡겠습니다. 굳이 얘로 다시 잡을 필요 없죠. 얘 한번 잡으면은 바로 풀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힘은 두 개가 있죠. EM이 당기는 힘, M이 당기는 힘. 그래서 EM이 당기는 힘 어떻게 된다? 중력은 다 합치면 어떻게 된다? R 제곱분의 떨어진 거리 G 2M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작은 M이 당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떨어진 거리가 뭐예요? 2R이죠. 2R. 그래서 2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이 되네요. 그리고 GM 제곱이 되죠. 이게 뭐랑 같다? 주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MAR이 되는데 뉴턴 법칙에 의해서 AR에 뭘 넣을지 고민되죠. R분의 V제곱을 넣을까? 아니면 R 오메가 제곱을 넣을까?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주기를 물어봤으면은 두 번째 거 쓰는 게 그 풀이 과정이 약간 더 간단해요. 약간. 그러니까 V로 하면은 주기 구할 때 V분의 2πr로 답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서 넣으면 되고, 각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걸 넣었으면은 맨 마지막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에서 이 속에 넣으면 되는데, 두 번째 꼴랑이 좀 더 간단합니다. 참고로 뭐 어느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결국 뭘로 할 거다? 얘를 그러니까 지금 걔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 걔 안에 있는 질량 M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M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네,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돼요. 네, 정리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 식 사용하면은 바로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양변에 R분의 1 곱하면은 세제곱이 되고요. 이건 없어지고 M 없어지면서 이렇게 없어지고요. 오메가 제곱은 뭐가 된다? R 세제곱분의 GM 그리고 뭐가 된다? 2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4분의 9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기는 뭐가 된다? 주기는 각속도 분의 각이 되는 거죠. 네. 한 바퀴. 주기는 이각속도로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요. 주기 정의에서 바로 나왔고, 어떻게 된다 얘는? 루트 씌우면은 이렇게 되니까 2파이 루트 씌우면서 뒤집어 주세요. 9gm 4R 3승이 됩니다. 답이 맞나? 9gm 이거 다시 뽑아내는 게 좋겠네요. 3분의 4파이 루트 gm분의 R 3승 이렇게. 네, 이게 답이네요. 자, 20번 문제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버려주시고요. 절대 풀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이 두 개 풀고 나머지 두 개는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스타일이니까 풀지 마시고 21번 보겠습니다. 21번도 사실 우리 개념 설명할 때 다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 주변으로 이제 인공위성 돌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까지 거리가 r이면은 어떻게 됐죠? 중력 r 제곱분의 gmm은 이게 큰 M 작은 m입니다. 어떻게 됐죠? mar인데 뉴턴 이법칙에 의해서 좀 개를 A로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원운동을 하니까 90력씩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 넣으면은 r분의 v제곱 넣으면은 계속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v는 r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구 반지름 주어졌고 하니까 지구 반지름이 이렇게 할까? 이 r이고 이 높이를 h라 하면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r분의 h라고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게 라지 m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답을 라지 m으로 쓰면 안 돼요. 보시면 h 주어졌고 v 주어졌고 r 주어졌고 이거 주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주어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없다 생각하세요. 이거 없다 생각하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 지구 반지름 r이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성립해요. 네. 안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안 그러면 답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게 그냥 답이라고 이게. 네. 여기 2만 넣으면 바로 답인데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스타일이 뭘 묻고 있냐면은 v' 뭐다? EH에 있을 때 그러니까 H가 EH일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답인가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라지엠이 안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삭제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없애서 문제가 없어서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 어떻게 풀면 된다? 아까 전에 주어진 높이 h일 때 속도 v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h랑 이 v는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예요? 이 h일 때 v'을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뭐 m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넣을 필요 없어요. 복잡하잖아. 나눠주면 되겠네. 네, 어떻게 나눠주면 된다?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을 분자로 보내면 됩니다. 네.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긴 하는데 밑으로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되고 이건 어떻게 보내면 된다? r분의 h gm 하면 양변에 v 곱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v가 곱해지겠고요. 이거 없어지고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다? 밑에 건 gm r 플러스 h로 바꿀 수 있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없어지죠. 답은 어떻게 된다? v 루트 r분의 2h분의 r 더하기 h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r과 h로 답을 r과 h와 v로 답을 적어야지 주관식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답을 EH라는 식으로 써버리면은 감점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라지엠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르겠어요. 보통 간단한 문제는 저번 스타일 보니까 항상 교수님이 숫자를 넣는 식으로 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근데 이게 또 중력 가속도가 6.67 막 이렇게 좀 계산하기 좀 더러워요. 좀 더러워서 루트도 있고 하니까 글쎄요. 숫자로 넣는 게 나오려나?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22번 푸시고 중력 파트는 너무 힘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낭비니까 중력 파트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문제도 안 나오면 어떡해. 힘 빠지잖아. 네. 그래서 좀 타원이 좀 이상한데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랑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 떨어진 거리가 뭐다? 떨어진 거리가 이거 풀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울 때 R이죠. R 이 거리는 뭐다? 5R 이게 V1, V2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성립한다? 항상 각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여기서 속도 뭐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항상 뭐 어떻게 된다? 지구 질량 중심에 대해서 태양 질량 중심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행성이에요. 여기 행성이고 얘는 이제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거리를 R이라 그러면요. R 크로스 P 이게 각운동량이죠. 이게 항상 임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일정합니다. 일정 상수라고요. 이게 다시 쓰면 R 크로스 MV죠. 네. 근데 이제 크로스기 때문에 이게 사인 스타가 나오는데 문제 내기 좀 애매모호한데 여기서 이제 90도죠. 제일 가까운 근일점과 제일 먼 원일점에서는 90도이기 때문에 사인 90도는 1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케플러 2법칙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케플러 2법칙.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할 때 3법칙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R1, V1은 R2, V2가 됩니다. 왜냐면 M은 약분되거든요. M도 있는데 굳이 약분되니까 뭐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케플러 2법칙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2법칙이 결국은 각운동량 보존법칙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이 보존되더라. 그래서 이거 식 어떻게 돼요? 여기 결국 다시 쓰면은 가까울 때 RV1은 5RV2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V1 오버 V2네요. 어떻게 된다? 5가 되네요. 5. 네.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나? 이건 이제 숫자 넣어서 풀라고 나올 수 있겠다. 간단하니까. 네. 그래서 케플러 2법칙도 뭐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R1, V1은 R2, V2다. 기억하고 있어요.